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니에서 생기는 임핀지먼트 혹은 프릭션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호파스 페페드에서 생기는 임핀지먼트 혹은 그 관련된 디지즈 중에서 호파스 디지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호파스 페페드의 임핀지먼트, 이데마가 있을 때에는 가장 흔한 것은 호파스 페페드의 수페리어 라테랄 쪽에 생기는 이데마, 즉 파텔라 텐더 라테라 페모럴 콘다이 프릭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전 시간에 알아보았고, 이것은 파텔로 페모럴 말트래킹 혹은 그로 인한 임핀지먼트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호파스 페페드의 수페리어 라테랄 어스펙트의 이데마, 이렇게 라테랄 페모럴 콘다이가 파텔라 텐더의 프릭션에 의한 이데마, 이것이 가장 호파스 페페드에서 생기는 병변 이데마 중에서 이렇게 흔한 편입니다. 호파스 페페드에 그렇게 국소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드물지만 어큐 트라우마나 크로닉 스트레스에 의해서 호파스 페페드가 디퓨즈하게 이데마나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것을 호파스 디지즈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인프라 파텔라 혹은 레트로 파텔라 리전에 페인을 느끼게 되고 하이퍼 이스텐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호파스 디지즈는 어큐트 혹은 크로닉 리프터티브 인저리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어큐트 인저리 마이크로 트라우마는 블런트 임팩션 인저리라든지 아니면 ACL 테어와 같이 혹은 파텔라 디슬로케이션과 같은 인저리와 동반되어서 인프라 파텔라 페페드의 쉐어 인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언더라잉하게 다른 인저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당연히 MRI에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결론은 인프라파텔라 페페드에 디퓨즈한 인플라메이션을 보이는 것을 이제 호파스 디지즈라고 합니다. 호파스 페페드 임핀지먼트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또 더 트라우마가 야기되고 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이렇게 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닉 스테이지가 되게 된다면 인프라파텔라 페페드의 파이브로시스 혹은 종종 메타플라지아에 의해서 오시피케이션이 드물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호파스 디지즈의 그런 MR 파인딩은 디퓨즈한 이데마나 그런 에브노멀리티를 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반드시 다 심토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에이심토마틱 환자에게서도 유사한 파인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파스 디지즈는 호파스 페페드의 디퓨즈한 이데마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거 말고도 좀 더 흔한 파인딩은 호파스 페페드의 스피리어 혹은 포스테리어 쪽에 이데마를 좀 더 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프라파텔라, 딥 인프라파텔라 벌사의 플루이드가 물론 정상적으로도 조금 보일 수 있지만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을 할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에서 언급을 할 건데 거기에서 보이는 벌티칼 호리존탈 클래프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리세스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호파스 페페드의 파이브로시스나 칼시피케이션을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호파스 디지즈는 호파스 페페드의 디퓨즈한 이데마를 보이게 되는데 근데 더 특히 포스테리어 스피리어 파트의 이데마를 더 흔하게 보이게 됩니다. 포스테리어 스피리어 파트 엑시알 이미지에서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호파스 페페드에 보이게 되는데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파텔라 텐더 라테라 페모럴 콘다이 프릭션 신드롬에서는 스페로 라테랄 쪽에 국한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텔라 텐던과 라테라 페모럴 콘다일의 그 거리가 조금 좁아져 있게 되는데 이렇게 호파스 디지즈는 여기에 이렇게 비록 스피리어 파트에 인볼먼트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센트럴 쪽으로 이렇게 디퓨즈하게 좀 더 보이게 됩니다. 물론 파텔라 텐더 라테라 페모럴 콘다일 프릭션 신드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페로 라테랄에 국한되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센트럴 쪽으로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이렇게 좀 디퓨즈하게 센트럴에서부터 라테랄까지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파텔라 텐더 라테랄 페모럴 콘다일 프릭션 신드롬이라기보다는 호파스 디지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호파스 디지즈는 그것이 어큐 페이지에 따라서 혹은 크로닉 페이지에 따라서 약간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큐 페이지의 호파스 디지즈를 보겠습니다. 호파스 임핀지먼트에서는 이것이 인프라파텔라 페페드 말고도 프리파텔라나 쿼드립세스 페페드 모두 다 그것이 임핀지먼트가 있어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다 이데마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면서 그 페페드가 이렇게 인라지먼트를 보이게 되는 것이 다 모든 페페드 임핀지먼트의 특징입니다. 이 호파스 디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마 때문에 T2 하이, T1 로우를 보이게 되고 그것이 인라지먼트를 보이게 되어서 매스 이펙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파텔라 패드에 인라지먼트가 있게 된다면 파탈라 텐던이 이렇게 좀 보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데마로 인해서 인핸스먼트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41세 남자 환자이고 HIV나 아니면 다른 시스테믹 디지즈는 없는 환자입니다. 이것은 PDFS이고 T1입니다. 여기에서 PDFS에서 보면 호파스 페페드 디퓨즈하게 특히 이제 안테리어 쪽에 더 많이 이데마가 보이고 있고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이런 페페드는 정상적으로 이 정도의 그런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데 감소되어 있죠. 이데마 때문에. 엑시알 이미지에서도 이데마로 인해서 이렇게 하이시라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인딩들이 디퓨저하게 인볼먼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파인딩이 호파스 디지즈 어큐트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이 환자는 13세 바스켓볼 플레이어입니다. 이거 T1이고 PDFS 이미지인데 아까는 좀 디퓨즈하게 있었는데 여기는 약간 좀 국한되어 있기 푸얼리 마지네이티드한 국한된 병변이 있긴 합니다. T1에서 로우이고 그리고 PDFS에서 하이시라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파인딩도 호파스 신드롬, 호파스 디지즈에 해당하는 소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팬 로뷸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런 이데마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호파스 디지즈 환자를 보겠습니다. 호파스 신드롬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인프라파텔라 페페드의 인라지먼트에 의해서 매스 이펙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매스 이펙트를 일으키게 된다면 파탈라 텐던이 이렇게 안테리어 쪽으로 보잉하게 되고 이렇게 밀게 되면서 ACL도 그것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매스 이펙트를 보인다면 호파스 페페드가 아마도 심토마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66세 남한인데 니에 락킹 때문에 락킹 에피소드가 있어서 내원을 하였고 호파스 페페드 특히 포스테리어 파트에 이렇게 이데마가 있으면서 이런 이데마와 인라지먼트에 의해서 매스 이펙트로 파텔라 텐던과 ACL이 이렇게 밀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닉 페이스를 보이는 호파스 디지즈를 보겠습니다. 크로닉한 경우에는 호파스 페페드가 파이브로시스, 헤모리지, 또 드물게 칼시피케이션 등에 의해서 이로 인해서 이러한 파인딩들이 거의 대부분 다 T1, T2 하이 포션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크로닉한 케이스는 그런 파이브로시스이기 때문에 T1, T2에서 다 이제 로우신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고 드물게 칼시피케이션이 있게 된다면 일반 차량에서 이런 칼시피케이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호파스 페페드를 본다면 여기 T2ATD 이미지에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로우시라 인텐시티의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T1ATD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것을 코로날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노듈처럼 보이면서 그 안에 또 역시나 로우시라 인텐시티의 에어리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촬영에서 보면 그러한 로우시라 인텐시티들이 다 이제 칼시피케이션인 것을 알 수 있고 호파스 페페드가 이렇게 좀 벌징되어 있는 매스 이펙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XR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노듈처럼 보이게 되고 그 안에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로우시라 인텐시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파스 페페드의 그런 크로닉한 페이지로 인해서 이것이 파이브로시스, 오시피케이션, 그런 칼시피케이션 등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크로닉 페이지의 호파스 디지즈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호파스 페페드의 인라지먼트에 의해서 파탈라 텐던도 이렇게 좀 벌징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닉 페이지의 호파스 디지즈에 해당하는 소견입니다. 역시 크로닉 페이지 호파스 디지즈입니다. 이것은 PDFS T1ATD 이미지인데 이전 방금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PDFS 이미지에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하이시라 인텐시티를 보이고 군데군데 로우시라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로우시라 인텐시티를 보이는 병변들은 역시 T1에서도 굉장히 까맣게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일반 촬영에서 본다면 이러한 본 매트릭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T2에서 PDFS에서 하이시나 인텐시티는 T1에서도 로우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호파스 페페드가 호파스 크로닉한 그 상태에서는 메타플라스틱한 오스테오 카틸라지너스 티슈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이런 하이시나 인텐시티는 그것이 카틀리지 라이크한 그런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PDFS에서는 하이 그리고 T1에서는 로우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PDFS에서 이렇게 로우로 보이는 것은 이런 카틸리지 말고 그런 오스테오이드한 그런 컴포넌트다 본 매트릭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역시 T1에서도 로우, 그리고 일반 차량에서도 이렇게 본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좀 덴시티가 증가되어 있는 에어리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이런 카틸리지와 이런 오스테오 카틸라지너스 메타플라지아에 의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페리페랄 에마이제 조형 증강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파스 디지즈의 인프라파텔라 호파스 디지즈에 의해서 이러한 매스 이펙트에 의해서 파텔라 텐던이 이렇게 안테리어 보잉이 이렇게 확실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크로닉 페이지 호파스 디지즈인데 이렇게 CT를 먼저 본다면 덴스한 이런 오시피케이션 메타플라스틱한 체인지를 갖게 되어서 덴스 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덴스한 그런 본을 갖게 되니까 T1 그리고 PDFS의 조형 증강 이미지인데 모두 다 로우시랑 인텐시티의 에어리어로 본이니까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페리페랄의 이네스먼트를 보이고 역시 매스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파텔라 텐던이 안테리어 쪽으로 보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파스 디지즈의 파인딩에 대해서 억텄과 크로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파인딩이 특히 HIV 포지티브 환자에게서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디퓨즈하게 인프라파텔라 페페드의 이데마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HIV 포지티브 환자입니다. 인프라파텔라 페페드가 디퓨즈하게 이데마를 보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프리파텔라 페페드에도 이데마가 있습니다. XR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PDFS 이미지입니다. 디퓨즈하게 호파스 페페드의 이데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IV 포지티브 환자에게서는 이렇게 호파스 디지즈와 유사하게 디퓨즈한 이데마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HIV 포지티브 환자입니다. 넌스페시픽한 그런 니페인을 보이고 있는 환자인데 디퓨즈하게 호파스 페페드의 이데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이데마를 보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쿼드립세스나 프리페모랄 페페드에도 마일드하지만 이데마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HIV에서 이러한 인프라파텔라 페페드의 디퓨즈한 이데마를 보이는 케이스 두 개를 보았습니다. 호파스 디지즈는 아니지만 인프라파텔라 페페드 이데마를 야기시킬 수 있는 딥 인프라파텔라 벌사이티스에 대해서 잠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호파스 디지즈와는 다른 패서피지올로지를 보이지만 호파스 페페드의 리액티브한 그런 이데마 그런 체인지를 보일 수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니에서 생길 수 있는 벌사는 프리파텔라 벌사 그리고 수프라파텔라 벌사 혹은 리세스 그리고 슈퍼피셜 인프라파텔라 그리고 딥 인프라파텔라 벌사입니다. 이 중에서 딥 인프라파텔라 벌사이티스가 심하게 된다면 인접한 호파스 페페드의 이데마 리액티브 체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오스그 슐레터 디지즈가 있는 12세 환자입니다. 일단 티비알 투버클에 이렇게 본매로 이데마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레귤라리티가 있는 그 12한 상태인데 파텔라 텐던과 텐디노시스가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 인프라 파텔라 벌사에 이렇게 플루이드 컬렉션 벌사이티스가 심하게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접한 호파스 페페드 이데마가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호파스 페페드의 크로닉 페이지에서 드물게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호파스 페페드에서 칼시피케이션, 오시피케이션이 보이는 소프트티슈 리전이 있을 때 감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호파스 디지즈처럼 시노비얼 헤만주오마도 그와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호파스 페페드의 칼시피케이션, 오시피케이션이 보일 때 그것에 대한 감별 질환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알티큘라 오스테오콘드로마 아니면 올드 헤마토마 아니면 칼시핑 벌사이티스, 튜머럴 칼시노시스, 마요사이티스 오시피컨스 아니면 크리스탈 디포지션 디지즈, 칼시파이드 시노비알 살코마 아니면 뭐 콘드로마토시스, 시노비알 콘드로살코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호파스 페페드에 생기는 흔한 비나인 튜머 중에서 익스트라스켈레탈 콘드로마, 즉 익스트라스켈레탈 오시파인 콘드로마, 파라알티큘라 오스테오 콘드로마에 대해서 볼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로닉 페이지의 호파스 디지즈의 드문 케이스처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T1과 T2 그리고 조형 증강 이미지 그레디언트 이미지입니다. 일반 차량에서 먼저 보자면 호파스 페페드에 이러한 덴스한 그런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고 이러한 곳이 호파스 페페드에서 T1에서 이렇게 팬메로우를 좀 포함하여서 약간 좀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에어리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덴스한 오시피케이션이니까 이렇게 그레디언트 이미지에서도 로우실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페리페랄 이렇게 로우실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형 증강이 되고
보이는데 페리페랄과 일부 이런 것들은 하이알렌 카틸리지에 의한 것으로서 T1에서 로우, T2에서 하이, 그리고 조형 진강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노듈라 조형 진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크로닉 페이지 호파스 디지즈처럼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노듈라 패턴이면서 이렇게 조형 진강이 되는 포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크로닉 페이지 호파스 디지즈라기보다는 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익스트라 스켈레탈 파라알티큘 오스테오콘드로마를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다른 환자이지만 이렇게 커다란 파라알티큘러 오스테오콘드로마가 있게 되고 이것이 파텔라 텐던 앞쪽으로도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덴스한 오시파이드 매스인데 일부 파셜하게 오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파스 신드롬이고 이것은 그래서 오스테오콘드로마입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시노비얼 헤만지오마입니다. 시노비얼 헤만지오마는 비나인 바스큘러 말포메이션으로서 이런 페페드 인볼먼트를 하게 됩니다. 리커런트한 조인트 이피전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적으로는 로뷸레이트한 인트라티큘러 매스로 보이게 되고 이러한 매스는 특히 이제 니 주변에서 보이게 됩니다. 헤만지오마이기 때문에 플레보리스가 보이게 된다면 굉장히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헤만지오마와 마찬가지로 T2에서 하이시간 인텐시티를 굉장히 강한 하이시간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그 안에 바스큘러 스페이스 안에 그런 로우시간 인텐시티의 리니어 스트럭처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리니어 스트럭처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스큘러 채널 혹은 파이브로셉타를 의미하게 되겠죠. T1에서는 인터미디에이트 시그널을 보이면서 당연히 조형 진강은 강하게 됩니다. T188에서 보면 호파스 페페드에 이렇게 굉장히 이레귤러한 그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 머슬과 거의 아이소 시그널 인텐시티 에어리어가 있고 그리고 T288 이미지에서는 디퓨즈하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헤테로지니어스하지만 이 환자는 일반 촬영에서 플레보리스도 같이 보였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자면 호파스 페페드 디퓨즈하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어서 이데마인가 그런 호파스 디지즈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시노비얼 헤만지오마의 케이스였습니다.